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가짜 역사 깨기 2화 1편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퍼진 역사 왜곡입니다. 박창범 씨는 천문학자로서 3세기 일식 최적 관측 지점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림에 나온 자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창범 전 교수는 이 지도를 소개하고 난 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도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모른다. 이 부분을 해명하는 것은 아마 인문사회과학자의 몫일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본인이 거짓말을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본인은 과학자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쟁점은 본인이 거짓말을 했나 본인이 거짓말을 안 했나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중국 측 기록을 참조해서 했을 경우라도 표적 관측지가 양자강 이남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거기서 말씀하신 그 중국 기록이 중국 사서에 있는 기록 말씀이세요? 그렇죠. 중국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중국 사서. 그렇게는 안 되죠. 중국 관측 기록을 참고했을 경우라도 양자강 이남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는 안 되죠 라고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그의 논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신라 일식이 중국의 것을 차용할 것일 확률은 만분의 24다. 즉 0.24%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학적으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0.24%는 희박하다라는 것은 참말이 되지만 안 된다, 없다 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학적으로 모순인 동시에 수학적으로는 과연 맞냐?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한서와 후한서의 79개 중에 일식 중에서 16개를 선택해서 그 최대 식분이 0.7 이상인 곳이 과연 양자강이 나오냐? 그 양자강이 나올 확률은 0.24%밖에 안 된다. 무언가 논리 정연한 듯 하지만 사실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일식은 기원전 54년에서 기원 후 205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사서의 기원전 54년부터 기원 후 205년까지의 일식 중에서 16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기원 후 100년의 일식 기록을 쓰거나 베끼는데 한 나라의 기원전 150년 거를 갖다가 쓸 리는 없잖아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한서, 후한서의 79개 중에 16개를 뽑는 게 아니라 기원전 54년부터 기원 후 205년 그 사이의 기록 중에서 16개를 뽑아서 양자강 쪽으로 많이 나오냐 이거를 봤어야 되는 거죠. 전한, 후한의 79개 중 16개를 뽑으면은 최대 식분이 0.7 이상인 최적 관측지가 양자강으로 나올 확률은 0.24%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시기 기원전 54년에서 기원 후 205년까지의 수십 개 중에서 16개를 뽑는다면 저의 예상은 0.24의 수백 프로 이상 확률이 증가할 걸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학자나 천문학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지만 선배일 수도 있고 서울대인 박창범 교수를 반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중국 관측 기록을 참고했을 경우라도 양자강 이남으로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는 안 되죠. 박창범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박창범 씨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박창범 씨와 과학은 다르죠. 과학인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의아한 부분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역사학계 쪽에서 이 점에 대해서 반박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은 게 이 정도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금성이 낮에 나타난 현상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일식기록 전부가 독자적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삼국사기에 금성에 관한 기록이 맞다고 해서 일식기록도 독자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서로 우기기죠. 금성에 대한 기록이 맞기 때문에 일식기록이 맞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금성 기록이 맞지만 일식기록이 틀렸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양쪽 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A가 맞았다고 B도 맞다.
A가 맞았지만 B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우기기죠, 서로. 일식 개별 독자 기록이 두 번이 계산에 의해서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삼국사계 일식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쓴 거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계산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식 기록도 관측이 아니라 계산이거나 베낀 것일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식 독자 기록을 계산에 의해서 썼다고 해서 다른 기록이 독자 관측 기록일 수 있고 독자 관측 기록이 아닐 수 있죠. 사실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역사 해석 쪽의 반박은 주장과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반박이 없고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좀 댓글이나 링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학적인 저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기원 전부터 앞으로 한 300년간 계기일식이 생길 위치에 수도를 정한다는 주장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수도를 정하는데 앞으로 300년간 일식이 그냥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수도를 정하면 안 돼. 일식이 그래도 막 반 이상, 0.7 이상 이렇게 확 좀 일식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수도를 세워야지.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학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300~400년 갈지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어야죠. 산꼭대기나 사막에 정할 수는 없잖아요. 고대는 대부분 강변입니다. 큰 강가 주변에 수도를 정합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어요. 조선의 한양 천도설도 거기에 한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 풍수지리설, 개성의 지덕이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양에 한강이 없었으면 과연 거기가 후보지로조차 거론이 됐을까요? 강물 같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들 중에서 후보지로 정하고 그 중에서 뭐 외적으로부터의 방비가 쉽다든가 이런 지리적 영향을 감안해서 수도를 정해왔던 겁니다. 기원전 1세기에 수도를 정할 때 지리적 요소를 감안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수백 년간 일식 식분율이 높은 이 지점에다가 수도를 세우자, 그런 기록 당연히 없고요. 뭐 다른 기록을 봤을 때 그런 얘기 같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기록도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일식 식분율 높은 곳에 수도를 정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가 대륙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증명이 됩니다. 저도 가끔 만나죠. 대륙 삼국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확률이라는 자체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3세기에 삼국의 중심지가 몽골 요서 양자강이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냐? 그쯤이면 삼국지 시절인데 삼국지 시절에 양자강에 신라가 안 나오고 공소년 뭐 이런 애들이 백제냐? 당연히 대답 못하죠. 그리고 그 후에 4세기에 어떻게 되고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백제와 신라와의 전쟁,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느냐? 당연히 대답 못하죠. 대답한 친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대륙 삼국서를 기반으로 수많은 컨텐츠가 반복 재생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륙 삼국설이 틀렸다는 컨텐츠는 없고 대륙 삼국설이 맞다는 억지 주장은 접근하기가 쉽고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접하고 이것에 현혹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비과학인인 박창범 씨가 가지고 있지만 이 잘못을 잡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2004년 KBS 공영방송에서 이문규 교수와 정재승 교수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내용을 완전히 알지도 못한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명을 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거짓과 조작을 잡아내지 못하고 연구해 봐야 한다라는 식의 이 정도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혼란이 가중된 것입니다. 사실 역사계는 책임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문규 교수나 정재승 교수가 완벽하게 반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계 쪽에 힘이 실리지 않았죠.
하지만 역사학계 나름대로 반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미래에 한 300년간 일식 식분율이 0.7 이상 될 지역에 수도를 고대에 정한 사례는 없다. 누가 일식 식분율을 가지고 수도를 정하냐. 식수나 지리 가지고 정하지. 백제설화에서도 비류가 미초래 가가지고 수도를 정했는데 땅이 안 좋아가지고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의 생각은 과학자들이 규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는 충분히 반론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었고, 즉 방치한 책임이 역사학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 가짜 역사를 반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는데 그 틀린 것들을 연결을 시켜놔서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고구려 전공, 백제 전공, 고조선 전공, 이거 하나도 되게 어려워요. 한 나라를 전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 플러스 과학, 사이비학자들은 고조선에서 신라, 고조선에서 통일신라, 그냥 12,000년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광범위한 역사 속에서 어떤 전공자가 반론을 해야 하나, 고조선 전공자가 고구려까지 반론을 하는 거를 약간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가짜 역사를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판한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가 참 그거는 이상한 것 같아.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역사학자가 자신의 전공을 넘어서 가짜 역사를 제대로 비판하면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영역에 침범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학계의 문제가 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저도 2020년 8월까지는 구서울대 교수 박창범 씨의 주장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그 논문 전체를 읽어보고 이 논문 자체가 단순히 수학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든 의문은 컨비네이션 조합은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충분히 반론이 가능할 텐데 반론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륙 삼국설은 여기저기 많아요. 하지만 반론을 다룬 웹문서나 유튜버는 못 찾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가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비판을 했을 때 역사학계가 하는 행태가 너무 우습다는 겁니다. 제가 박창범 씨의 대륙 삼국설이 거짓이라고 증명을 하면 역사학계는 그거 다 반론돼 있는데 네가 뭐 또 반론해? 그래서 제가 어디에 반론돼 있습니까? 좀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론이 아닌 그런 쪽으로 믿는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견 등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논박을 한 게 아니라 서로 우기기 주장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사학계에서는 도장깨기 TV 너는 자격도 안 되고 너는 틀린 거 없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도 틀린 게 많고 그걸 알려주면 고쳐 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틀린 게 있는 게 그게 내가 박창범 씨 논문 저격하는 게 틀렸어? 그럼 얘기를 해보시든가. 당연히 도망갑니다. 역사학계도 힘든 거 이해하겠는데 국민들이 가짜 역사에 현혹되는 거 방치 좀 하지 말자고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우리는 12년간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재승 교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17년간 속았다고 생각합니다.